인생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비형간염 빨리 치료하자는 내용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진단되고 나서 그대로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진행하는 병입니다. 간염에서 염증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가 생기죠. 그래서 많이 진행하면 간경변이 되고, 간경변이 오면 간암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병들이 다 그러하듯이 초기부터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암 예방을 위해서 가능하면 항바이러스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성 B형 간염 진단과 치료, 그러니까 진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진료를 할 때 간암 위험이 있는 모든 B형 간염 환자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 이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준, 이러한 경우에 항바이러스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 치료 기준 내에서 간암이 생긴 경우가 3분의 1. 그 다음에 치료 기준 외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3분의 2입니다. 그러므로 치료 기준을 확대해야만이 간암이 생기기 전에 항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 항바이러스의 처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B형 간염 치료 공관인데요. 논문의 주 저자는 아산병원의 임영석 교수님이십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공고하는 바로는요, 간 경변이 있으면 항바이러스를 씁니다. 바이러스가 나오기만 하면.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이러스 양이 2000 이상이면, 나이가 30 이상이면 치료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국어로 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간 경변은 다 치료하고요.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바이러스 양이 2000 이상이면, 나이가 30 이상이면 치료하라. 우리나라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은 다 여기입니다. 1995년에 국가 예방접종으로 신생아 때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30세 이전의 B형 간염 환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약 80%는요, 4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0세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입니다. 대부분.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는 B형 간염의 자연 경과 중에서 세 번째인 면역 비활동기입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면역 조절기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고는요, 바이러스 양이 2000 이상이고 나이가 30 이상이면 치료한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 그 말은 태어나서부터서 수직 감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던 유병 기간이 길다라는 말이고, 모든 질환은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도 오래 가질수록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잘 생기고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위험성은 그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높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간 전문가들의 공관이고요. 이것은 중국 2022년에 바뀐 중국의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 내용도 국어로 바꿔보았는데요. 간경변이면 다 치료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간경변은 다 치료합니다.
간염이면 30세 이상이면 DNA가 검출되면 간기능검사에 무관하게 치료한다. 30세 이하이면 DNA가 검출이 되면 간 기능이 정상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섬유화가 의미 있게 있거나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섬유화 스캔을 해서 F2 이상, 그렇지 않으면 간경변이나 간암의 가족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관련 간외 소견이 있는 경우, 사구체 신염이랄지 B형 간염과 관련해서 혈관염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여기는 드물어요. 30세 이하의 B형 간염 환자가 드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에요. 30세 이상이면서 DNA가 검출되면 치료한다. 우리나라 간 경변은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치료해요. 똑같아요. 30세 이상이면 간 경변, 간염 구별하지 않고 바이러스만 나오면 치료한다가 중국에 보면은 간학회 그리고 감염학회에서 권고하는 치료 지침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간학회, 중국 감염학회 여기에 치료 권고하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 간경변을 다 치료하고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30세 이상이다 그러면 치료하라 되어 있습니다. 30세 이하면 이러한 조건, 조금 전에 간 전문가들이 권하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섬유화 2단계, 간 기능이 정상 이상,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면 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 전문가들의 권고하는 바이러스 양이 2000 이상이면 치료한다 했지만 중국은요, 그냥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치료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치료 지침은요, A test and treat all 프로토콜입니다. 검사에서 S항원이 양성이면 그냥 치료한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적인 프로그램이에요. 내셔널 프로그램.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B형 간염 박멸을 위해서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이면 치료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학회마다 가이드라인이 좀 다른데요. DNA가 검출되기만 하면 30세 이상이면 치료하라 이것이 중국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문가들의 권고안입니다. 30세 이상이면서 바이러스가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치료한다 이거고요. 우즈베키스탄은 테스트 앤 트리트 올, 검사에서 표면항원 양성이면 다 치료한다가 이게 전부 다 트리트로 돼 있죠. 그리고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미국. 이쪽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 이렇게 다른데요. 여간의 B형 간염의 치료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요, 간암 예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간경변은 다 치료합니다. 물론 비대상성 간경변과 간암은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겠죠. 바이러스가 나오면 바로 치료합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면 간 손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간 손상이 있으면 안 되는 군이죠. 그 다음에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제거기, B형 간염 자연 경과 중에서 네 번째인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재활성화. 이때 활동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재활성화기라고 해요. 이때는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서 간 기능 검사가 2배 이상일 때 약을 씁니다. 이때는 바이러스 양이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때는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일 때 간 기능 검사가 2배 넘을 때 치료를 합니다. 인터내셔널 유닛을 카피로 바꾸면 10만 카피, 10,000 카피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2배 이상이면 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배 이하인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여기를 회색지대라고 했습니다. 회색지대라 해서 약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제대로 된 임상이 없기 때문에 이때를 치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로 이 시기에 항바이러스가 호전된다는 것을 본 연구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회색지대는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한데요. 자, 이 시기 중에서도 간 기능이 40에서 80, 요 사이면 정상보다는 높고 2배는 넘지 않는 이런 경우를 회색지대 중에서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 수치는 예를 들어서 60인데 섬유화 스캔이 7.5가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보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쭉 추적 관찰해도 간 기능 검사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양은 많은데 간 기능 검사가 높지 않아서 약을 받고 있지 않은 이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시기에 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금방 보신 치료 지침, 중국 같으면 30세 이상 바이러스만 나오면 치료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 전문가들은요 30세 이상 바이러스가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치료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차 그 공고안에 따라서 치료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현재 지침으로는 B형 간염 단계에서 B형 간염 단계는 면역 관용기,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S항원 소실기가 있는데요. S항원 소실기는 도달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개 이 4개의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면역 제거기, 이 재활성화기는 면역 활동기라 되어 있잖아요.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간 손상이 있기 때문에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맞지만 간 기능 검사가 80이 넘어야만 약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80 이하 인구는 현재 지침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40에서 80인 사람 중에서 섬유화 스캔이 F2,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는 점수로 7.5 이상인 사람만이 또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못한 분, 특히나 이제 간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요, 현재로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간 손상이 많지 않아서 치료를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항바이러스 처방을 받기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은 면역 관용기, 그 바이러스 양이 적은 면역 비활동기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면역 비활동기는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이기 때문에 간 전문가들의 공고에 따라서 면역 비활동기는 좀 관찰을 해도 되겠지만 면역 관용기는 나이가 많으면 30세 이상, 특히 이제 40세 이상이면 면역 관용기도 본인의 면역 능력으로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면역 관용기처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항바이러스를 투약해야 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자, B형 간염 치료 대상은 현재 보험 인정 기준은 간경변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나오기만 하면. 간염 상태에서는 이항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때 간기능 검사가 80 이상일 때 치료하죠. 간기능 검사가 40에서 80 사이면 섬유화 스캔을 해서 점수가 7.5 이상이면 치료합니다. 이것이 현재 보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험 기준에 따라서 치료하다 보니까 약제를 투여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은 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검사 연구인 타이완에 산 토치 비 연구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산병원에 사고 있는 어텐션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항바이러스를 투여받았을 때 간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가 이미 나왔고 나올 것입니다.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들, 그리고 간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바이러스 양과 나이를 기준으로 치료한다. 즉 나이 30 이상이면서 바이러스 양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치료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요. 간암과 간경변에 가족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나오면 항바이러스 쓰는 것이 간암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치료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험 기준을 넘어서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현재는 B형 간염의 보험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은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